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그동안 다른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긴 했는데, 교육 컨텐츠는 독일어 특히나 좀 많이 오래간만이죠. 계속해서 좀 지연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블랏, 일단 노인 피어츠 49번이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게 핑계 같긴 한데 완전히 새로운 그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게 조금 밀려 있는 그런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쨌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의 콘텐츠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명의 또 한 명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다 있어야 사실은 얘기를 주고받고 설명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표현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사람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이제 거의 뭐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사람을 하나 구해놨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49번 블라트고요. 이번에는 넣을 게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혹시나 이제 그동안 이미 독일어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while이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게 영어로 치면은 because예요.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독일어의 문장은 독일어뿐만 아니라 사실 영어도 그래요. 문장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Hauptsatz라고 하는 거고 main sentence라고 할 수 있죠. Hauptsatz가 있고 또 하나는 Nebensatz가 있어요. 자, 하upt사츠와 네ben사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얘가 말 그대로 메인 센텐스, 주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로, 의미 전체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ben사츠라고 하는 거는 부문장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단독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단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단독으로 못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네이빈사츠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독일어에서 네이빈사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장의 형태에 그게 걸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while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결정짓는 어떤 녀석을 넣는 거죠. 영어로 치면 이게 뭐 that이 될 수도 있고 뭐 if가 될 수도 있고 뭐 whether가 될 수도 있고 쭉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수들이 많아요. while도 있고 da도 있고 무슨 여기 오만 가지 뭐 then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물론 then은 여기선 예외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네임사스라고 하면 요렇게 콤마와 다른 의미를 결정해주는 어떤 녀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문장 형태 어때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본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가버린다는 게 독일어의 부문장의 큰 특징입니다. 특히나 어떤 거 while이라고 하면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다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똑같이 여기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냐면 das 문장 이렇게 영어에 that 하고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das 문장으로 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when 영어의 if죠. 문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wann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야? when 문장이죠. when 이런 식의 거의 대부분의 그 부문장들은 문장 형태가 어떻다? 여기에다가 의미를 결정 지어주는 그 그 부호를 넣어주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문장 맨 끝에 본동사가 위치한다 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아까 말했던 the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그냥 주어 동사를 쓰시면 돼요. 얘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동사가 맨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짓말다 맞을 겁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볼 것이 바로 그 while 하는 문장인데 첫 번째 1번 볼게요. Ich fahre heute nicht in die Bibliothek 이라고 했죠. Ich fahre 자, fahren 동사의 변화 heute nicht in die Bibliothek 이라고 했죠. 자, gehen, fahren 이렇게 이동을 나타내는 것일 때는 in처럼 dativ와 accusative 모두 받을 수 있을 경우 얘는 어때요? dative와 accusative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요? 삼사격집의 전치사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말 그 문법책에 많이 써 있는데 그 중에서
dative, 흔히 말하는 삼격일 때는 어떤 거예요? 위치의 변화가 없을 때고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그리고 위치의 변화, 이동일 때는 accusative를 쓴다.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die Bibliothek이죠. 여성 명사죠. die Bibliothek.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accusative 어떻게 변하죠? 여성은 어떻게 하죠? die, der, die죠. 그러니까 요거 accusative 그대로 써서 in die Bibliothek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도 공부를 다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셔야 되겠죠. 만약 이 부분이 아직 많이 헷갈린다 싶으시면 지금 강의가 아니라 이 전에 최소 2개 내지 3개 강의를 이전 거를 먼저 듣고 오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지금 이걸 새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인디 비블리오테크까지는 되었고, 자, 나는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럼 어디가? 이거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weil 하고 나왔죠. weil 왜냐하면 ich krank bin 했죠. 원래 어떻게 써요? 원래 어떻게 쓰죠? ich bin krank죠. 나 아파. ich bin krank죠.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요렇게 쓰면 요걸 이제 하uptsatz라고 해서 그 주문장의 형태가 되고 이게 Nebensatz 보문장이 되면서 ich 그 다음에 다른 요소인 여기 부분을 다 채워주고 문장 맨 끝에 본동사인 bin 해가지고 ich bin krank해서 ich krank bin 하고 형태가 바뀌었죠. 요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Nebensatz라고 하는 독일어의 부문장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Maria kauft das Auto nicht. 자, nicht 위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위에는 왜 nicht in die Bibliothek고 왜 여기서는 das Auto nicht인가요? 왜 nicht das Auto인가요? 이게 아닌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nicht라고 하는 건 영어의 not인데 부정하고자 하는 거 앞에다 두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nicht in die Bibliothek이라고 말하면 뭐가 되냐면 나 도서관에는 안 가. 라는 얘기 되거든요. 그럼 다른데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난 아파서 도서관에는 안 갈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니시츠가 문장 맨 끝에 오게 되면 그 문장 전체 결국은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사를 부정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사가 흔히 말하는 서술어라고 해서 최종 설명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 카우프다스 아우토 니시트면 바로 그 차를 나는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니시트 다스 아우토라고 하면 뭐예요? 그 차를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das Auto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찍은 어떤 그 특정 아우토, 특정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살 수 있겠죠. 근데 2번 문장처럼 쓰면 뭐예요? Kauf das Auto nicht 하면 kaufen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를 그 문장 전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걸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 구매 자체를 그냥 안 한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니시트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그 뉘앙스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 차를 이 차 왜 안 살까요? 차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eil 하고 붙일 수 있겠죠. weil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차를 안 사는 이유 뭐 돈이 별로 없거나 이 자동차가 너무 비싸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weil 마리아는 여자 이름이죠. weil sie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kein Geld hat 요렇게 쓰면 뭐예요? 그녀는 돈이 없어서 차를 사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요렇게. 자, sie geht zeitig ins Bett. 늦지 않게 어쨌든 자러 간대요. 자, 참고로 geht죠, geht. gehen 원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인칭 단수가 돼야 되니까. 왜 일찍 자러 갈까요? weil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sie 피곤해 뭐라고 하죠? 피곤해 weil sie müde 3인칭 단수일 때 사인동사 ist죠. 이렇게 weil sie müde ist 그녀는 피곤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어쨌든 조금 이른 시간에 자러 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요 참고로 들어가는 문장들은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r ist sehr müde. 그는 엄청나게 많이 피곤하대. 참고로 이 sehr müde라는 표현은 잠깐 볼 텐데 요거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자, 프랑스에서 온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죠. fatigue라는 표현 있죠. 프랑스어는 fatigue라고 하는데 fatigue라고 하는 표현, 요런 표현을 그 중간 중에 섞어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sehr müde는 말고 tödlich müde라고 해가지고 뭐 죽을 것 같이 피곤해, 뭐 이런 식의 tödlich müd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구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alltagsdeutsch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heute sehr viel 일을 한 거죠. gearbeitet hat.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피곤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하나의 Beispiel, 하나의 예문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만드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지금 보셔야 할 게 뭐냐면 형태가 어때요? weil 했고 전부 다. 그리고 주어 나왔죠. sie 해서 주어 나왔죠. 여기서도 어떤 특정 주어가 나왔죠.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끝난 다음에 문장 맨 끝에 본동사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4번 보시면 원래 뭐예요? hat 밑에 써볼게요. 원래 어떻게 돼요? hat heute 오늘 sehr viel gearbeitet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주어 그대로 두고 본동사가 맨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참고 완료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본동사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는 이 하벤 동사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요? heute sehr viel gearbeitet 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형태가 변하는 그래서 완료형을 만들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haben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Er mag keine Schlagen.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땐 요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weil 왜냐하면 요 keine Schlagen 요거 자체를 그냥 대명사로 s하고 받아보면 되죠. s 예를 들면 s 뭐 그다음 이걸 s brutal sind 공격적이니까 난 그냥 brutal해서 싫어 폭력적이라 그게 싫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문장 원하신 대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hat eine Verletzung an der Hand. 자, Verletzung 상처죠. 상처. Verletzen이고요. 동사는 Verletzung. 웅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 명사로서 eine Verletzung이라고 한 거고 상처가 났어. 그리고 상처가 난 부위를 설명하는 전치사는 an을 씁니다. an. 그래서 Verletzung an der Hand예요. Verletzung an der Hand 이렇게 손에 상처가 났어 라는 표현을 왜 상처가 났을까요? weil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평소에 되게 막 그 주의 깊지 않고 막 그냥 확 까본 애들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면 weil er 자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막 이런 거 뭐 어떻게 표현하죠? 그건 이제 vorsichtig이라고 하는데 조심스러워하는 거. 그래서 weil er nicht so 그렇게 그다지 어떻다 vorsichtig ist. Er ist nicht so vorsichtig ist. 그는 평소에 별로 그렇게 막 조심성이 있지 않아. 조심스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손에 상처가 났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Sie sind nicht verheiratet. 결혼을 안 했대요. nicht verheiratet. 왜 둘이 결혼 안 했을까요? weil sie
어떤 이유로 결혼 안 했다고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유를 쓸 때. weil sie 결혼을 안 한 이유? 그냥 뭐 요즘 글쎄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돈이 좀 부족할 수도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그냥 요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넣으시면 되니까. 참고로 복수형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썼습니다. 요 뭐 여러분들이 내용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게 되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Wir fahren nicht mit dem Auto in die Stadt. Nicht mit dem Auto란 얘기는 뭐예요? 차를 타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in die Stadt 가긴 가요 도시 그 시내로. 근데 nicht mit dem Auto예요. 자동차로 가지 않아요. 직접 차 몰고 가지 않아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거나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nicht which에 따른 의미의 차이거든요. Wir fahren 해놓고 문장 맨 끝에 가서 nicht 해버리면 뭐냐면 가지 않는다는 거고 이건 가긴 가는데 nicht mit dem Auto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독일에서는 베를린시도 그렇고 이게 일정 대규모 시내에 우리 치면은 그거죠. 자동차에서 그 공해 오염도 측정하잖아요. 매연 측정. 이거 해가지고 일정 이상 등급이 안 나오면 시내로 차를 못 끌고 가게 해요. 그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while s 그냥 it 하고 수 있죠. 전체적인 의미로 it. while s 그것이 while s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verboten ist. 자, es ist verboten 하면 뭐죠? 그것은 금지됐어. 그러니까 금지됐다는 표현이고 verboten. 원래 verbieten이거든요. verbieten에서 verboten 이게 완료 형태가 된 건데 es ist verboten 하면 뭐냐면 그거 금지됐어. 하면 안 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완료 형태로 그 완료 형태가 아니라 부문장 형태로 바꿔서 es verboten ist. 차를 끌고 시내에 들어가는 그 자체 s 하고 it 하고 받아버린 거죠. 영어로 하면. while이 빠졌네요. while s verboten is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s it이 verboten 금지됐으니까. Wir lernen Deutsch. 우리 독일어 배워요. 왜 배우죠? weil 요거는 문장이 답이 정해져 있겠네요. weil 여기서 s 그냥 이거는 Deutsch lernen 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weil s uns 우리에게 sehr viel Spaß macht. 아닌가요? 요거. 왜 독일어 배워요? 독일어를 배운다고 하는 그 s 그 자체가 it 그것은 uns 우리로 하여금 sehr viel Spaß 엄청나게 큰 재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Spaß machen이라는 뜻이 Spaß machen. 혹시 이거 동의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독일어 배우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독일어 공부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weil es uns sehr viel Spaß mach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Ich höre am liebsten Rockmusik. rockmusik인데 개인적으로 락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일단은 weil 해놓고 예를 들면 여기서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weil 그 rockmusik이라고 하는 sie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여성을 받으면 되겠죠. sie rockmusik이 mir 뭐 Spaß mach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weil sie 해놓고 Stress wegmacht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때문이야. 혹은 그게 나로 하여금 참 신나게 만들기 때문이야.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쓰면 되겠죠. 자, er trinkt keinen Alkohol.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weil 왜냐하면 알코올인데 trinken 다음에 아쿠사티프가 필요하죠. 무엇을 마시다니까. 근데 카이넨 한 거 보니까 아하 알코올은 뭐다? der 알코올 남성 명사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weil 에요. 여기서는 알코올이야 알코올. 알코올. 요렇게 하면 근데 자 앞에 있는 주어도 에야죠. 여기서도 남사 또 받으면 에야죠. 이렇게 구분이 어려울 땐 여기서는 while 해놓고 there라고 쓰든지 아니면 아예 their alcohol라고 한 번 더 밝혀주는 게 좋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while their alcohol 어때요?
nicht gesund ist 하면 되겠죠. 여기서 관사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반적인 그냥 알코올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제너럴한 의미로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weil Alkohol nicht gesund ist. 왜냐하면 술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녀는 파리를 참 좋아해요.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weil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eil Paris, Paris 혹은 die Stadt Pari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die Stadt Paris 어떤 식은 상관없어요. 요건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weil Paris 어떻다? sehr schön ist 아주 예뻐서 라고 하는가? 아니면 sehr schöne Stad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주 예쁜 도시라서. 혹은 요런 표현도 가능해요. 영어에서 one of 뭐 이런 거 나오죠. one of the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그것처럼 자, one of the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죠, 도시. 지금 여성이죠. 슈타트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eine 해놓고 der schönsten Städte. 자, 게네티프거든요. 게네티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예쁜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죠. eine Stadt니까. eine der schönsten Städte. 가장 예쁜 도시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문장처럼 weil Paris eine der schönsten Städte 그리고서 또 붙일 수 있죠. 문장을 예를 들면 der Welt 세계에서 eine der schönsten Städte der Welt is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문장이 좀 더 풍부하고 많아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세계에서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라서 그래서 sie mag Paris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문장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만드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런 구조들이 정확히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오늘 자체는 어쨌든 그 문장의 순서, 부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맨 뒤로 가는구나. 그거를 어쨌든 파악하시려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구조를 전체 다 모르실 수 있지만 그것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ie gehen gerne einkaufen. 왜 갈까요? einkaufen. einkaufen gehen. 쇼핑하러 가는 거죠. einkaufen gehen. 이것도 문장 만들어 보시고 Sie ist oft im Kino. 그녀는 참 맨날 혹은 날 어때요? 극장에 가 있어. 영화 보러 가 있어.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요걸 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동사와 색칠이 되다 마네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서 요건가? 요걸 거예요 아마. 자, 요렇게 여기 있죠. while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디 갔어요? 맨 뒤로 갔죠. 여기서도 while er 해놓고 다른 거 쭉 다 쓸 거 다 쓰고 gearbeitet hat 하고 이렇게 왔죠. while 해놓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맨 뒤로 왔고 while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맨 뒤로 오는 자, 요 구조들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문장, 독일어 부문장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문장의 동사가 맨 뒤로 온다는 거. 부문장에서만이에요. 부문장에서. 부문장에서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맨 뒤로 온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영어랑 독일어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와요. 영어로 말하다 보면 영어에서 말하다 보면 동사가 맨 뒤에 가 있어요. 문장에서. 그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혹은 독일어에서는 글쎄 독일어는 개인적으로 헷갈리지 않는데 영어 말할 때 그게 꼭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 네이븐사스일 때 네이븐사스를 구성하는 어떤 연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설명 다 갖다 놓고 문장 맨 끝에 동사를 갖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실제 대화에서 이게 독일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장을 막 말해요. 그리고 동사가 맨 뒤에 간다는 걸 인식은 했기 때문에 주어 말하고 나머지 막 설명을 덧붙이거든요. 근데 맨 뒤에 가서 내가 동사를 뭘 써야 되는지 까먹는 거야. 이게 길어지면. 혹은 내가 앞에 주어가 뭐였지? 격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헷갈리는 경우들이 초창기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할 때 특히나 이게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요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걸 불러드린 거 말고 직접 쭉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철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빙서스릿은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while이라고 하는 자리에 요거 대신에 다른 것만 집어넣으면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만 따로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끝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49장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